젊은 분들보다 중년 분들한테 지방 흡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정확히 딱 한 가지, 바로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복부나 이 팔뚝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살은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얼굴살과 또 가슴 볼륨 또는 다리살만 빠지게 되고 수분이 감소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나이 들어 보이거나 처짐이 생겨 더욱 보기 싫은 몸매를 갖게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프레시 성형외과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제가 한 10년 넘도록 이 성형수술을 해오면서 올해 들어선 좀 눈에 띄게 달라진 점 하나를 찾았는데요. 바로 지방흡입 상담을 위해 저희 프레시 성형외과를 찾아주신 환자분들의 나이대가 이 20, 30대 분들에서부터 40대, 60대 중년분들로 연령대가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좀 낮아져서 속히 말하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운동을 해도 전처럼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년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젊은 분들보다 중년 분들한테 지방 흡입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정확히 딱 한 가지, 바로 이 탄력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 노화가 시작되면 안타깝지만 군살이 붙고 콜라겐이 좀 빠지게 되죠. 그로 인해 전반적인 피부 탄력 또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음식량을 좀 줄이고 식단을 하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몸무게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복부나 팔뚝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살은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얼굴살과 가슴에 있는 볼륨, 또 다리살만 빠지게 되고 또 수분이 너무 감소한 피부는 또 푸석푸석해지고 나이 들어 보이거나 처짐이 생겨서 더욱 보기 싫은 몸매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다이어트로 성공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위의 살들은 건강해 보이게 유지하게 되고 볼록한 뱃살은 없애고 싶다면 부분적으로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복부 지방 흡입이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년분들도 당연히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더 잘 쌓이게 되고 그 양과 두께는 더욱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40대 또는 60대 환자분들과 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는 이 몸무게가 좀 줄어도 이 오태가 좀 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골프 라운딩을 가는데 골프복을 입으니 윗배는 좀 보기 싫게 뽀얗게 좀 나오고 엉덩이는 좀 큰 편이 좋은데 이 뒷구리 살까지 함께 삐져나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연예인들처럼 S라인, 날씬한 몸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울퉁불퉁 좀 보기 싫게 튀어나오는 살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이 좀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이 외형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방세포에서 생긴 염증이 여러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흔히 알려진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환들도 위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지방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지방세포가 좀 많으면 에스트로겐 과다 분비로 인해 생리불순 또는 무월경 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대장암의 발생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논문 또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골격계에도 좀 무리를 주게 되어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릎 연골이나 또 관절염, 또 허리 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이 필요하겠죠.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난 피부를 가진 몸에서 많은 지방을 흡입하게 된다면 또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점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수많은 장비와 레이저, 고주파 등등 탄력을 다 잡아준다고 하는 광고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진 이 떨어진 탄력을 완벽하고 팽팽하게 되돌려주는 시술이나 장비는 없지만 저희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부위와 위험한 부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지방 흡입을 해서 변화되고 지탱하게 해줄 수 있는 조직의 상태에 대해서도 기준을 좀 정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베이저나 아큐스컬프와 같은 지방흡입 장비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술하는 의사의 판단과 스킬에 의해서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년들의 지방 흡입은 이 노련한 의사의 경험과 결정이 꼭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이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꼭 해결해야 하는 것과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을 보고 얘기 드리는데
특히나 중년분들은 복부의 볼륨을 줄이는 것이 좀 가장 고민이시겠지만 이 옷을 입었을 때 보기 쉽게 볼록하게 보여서 이 등산복과 같은 운동복 또는 민소매 등을 입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겨드랑이 또는 이 윗구리살 정말 의외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가 많습니다. 이 올록볼록한 지방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적은 여성분들과 중년분들의 지방흡입 수술은 차이가 좀 크답니다. 무조건 대용량으로 흡입하는 것이 절대 정답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수술이 아쉬울 정도로 티가 나지 않아서도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충족시키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거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고 그에 맞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의사의 손길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홍닥터 이만 안녕.